안녕하십니까. 자, 오늘 2023학년도 6월 모의평가 과학 지문을 한번 해설해 볼게요. 자, 첫 번째 줄에서 혈액은 세포에 필요한 물질을 공급하고 노폐물을 제거한다. 혈액이 쉽게 말하면 뭐죠? 혈액? 피지, 그지? 주어 다음에 끊을게요. 자, 그러니까 우리가 세포가 손이 있다고 하면 혈액은 심장에서 펌프질을 해서 이 손에 있는 세포로 보내겠죠. 필요한 물질이 영양분이라든지 산소 같은 걸 공급하고 여기에 나오는 이산화탄소와 노폐물을 정맥을 통해서 다시 가지고 오는 역할을 하는 게 혈액이란 말이야. 알겠지? 근데 그 중요한 혈액이 들어있는 관, 그 혈관이죠. 혈관벽이 손상된다, 무슨 뜻이에요? 상처가 나서 피가 난다, 이런 얘기지. 출혈이 피가 나는 거잖아요. 그러면 손상 부위의 혈액이 굳어서 혈액 손실을 막아야 한다. 그러면 쉽게 말하면 피딱지 생각하면 되지 않겠니? 그지? 피가 안 멈추면 안 되잖아요. 우리 주사 맞고도 왜 그 소독 솜으로, 알코올 솜으로 누르고 있으시라고 하는데 계속 피가 나오면 과다출혈을 죽겠죠. 맞죠? 자, 그러면 혈액 응고는이라고 하는 순간 여기서 반복된 말이 있죠. 뭡니까? 혈액 응고. 그렇죠. 훌륭합니다. 혈액이 응고된다는 말이 반복된 것이 이 글에서 굉장히 중요한 얘기가 되는 거야. 반복되는 말은. 그러면 이 문장이 되게 중요한 문장이에요. 이 문장이. 쌤 읽어볼게. 혈액 응고는, 쌤 이제 끊을 때 여러분들 끊어보세요. 섬유소 단백질인 피브린이 모여서 형성된 섬유소 그물이 혈소판이 응집된 혈소판 마개와 뭉쳐 혈병이라는 덩어리를 만드는 현상이다. 자, 그럼 여러분이 어디서 끊었냐? 여기서 끊었는 게 맞죠? 이해됐습니까? 그리고 여기서 끊으면 되겠죠. 주어는 혈액 응고입니다. 알겠어요? 자, 그러면 이렇게 말하면 여러분이 뭐라고 대답할까요? 혈액 응고 이퀄 뭐 플러스 뭐? 혈소판 플러스 응집된 혈소판. 혈소판 플러스 아닙니다. 쌤이 이렇게 읽어볼게요. 피브린 플러스 피브린 섬유소 그물 플러스 섬유소 그물 플러스 혈소편 마개. 맞습니다. 그러니까 요것이 중요한 거야. 섬유소 그물이 혈소판 마개와 뭉친 겁니다. 여기까지 이해됐습니까? 그러면 나머지를 괄호를 치겠습니다. 괄호를 선생님 실판 보고 하면 됩니다. 그러면 선생님이 요 글을 조금만 올려서 밑에다가 써볼게요. 혈액 응고는 뭐 플러스 섬유소 그물 플러스 혈소판 마개죠. 그러면 문제, 혈액 응고를 다른 말로 무엇이라 합니까? 섬유소금. 땡. 혈병. 그렇죠. 혈병이라는 덩어리를 만드는 겁니다. 알겠죠? 혈병. 아마 떡병자 쓸 겁니다. 자, 이제 또 물어볼게요. 섬유소 그물. 자, 섬유소 그물. 섬유소 그물은 뭐가 모인 겁니까? 그렇죠? 피브린 뭐였죠? 또 대답해 보세요. 피브린은 무엇입니까? 섬유소 단백질이죠? 그러면 혈소판 마개는 무엇입니까? 혈소판 응집된. 혈소판이 응집된 거죠? 이까지 따라왔습니까? 그러면 그 다음 문장에 또 주어는 무엇입니까? 주어는 혈전. 뭐죠? 혈액 응고죠. 혈액 응고 또 나왔죠, 여러분. 3번 반복된 거 맞죠? 그러니까 중요한 거예요. 혈관 속에서도 일어난다고 돼 있어요. 그죠? 원래 피가 나서 혈관 외부의 손상 부위에 응고되는 게 아니라
혈관 속에서도 일어날 수 있다는 거지. 파이프 안에서. 이때 혈병은 뭐라고 합니까? 혈전이죠. 그러면 혈병을 둘로 나눌게요. 혈병을 혈관 외부에서 일어나는 것과 내부에서 일어나는 걸로 나눌 수 있겠죠. 그러면 내부에서 일어나는 혈병은 뭐라고 한다? 혈전이죠. 여기까지 이해됩니까? 그리고 이 이물질이 쌓여 동맥 내벽이 두꺼워지는 동맥 경화가 일어나면 좋겠어요, 안 좋겠어요? 동맥도 혈관이죠. 그 부위에 혈전이 뭐죠? 혈관 내부에서 일어난 혈병이죠. 그 침착이 아니고 가라앉아서 부착하는 겁니다. 알겠죠? 그러면 피의 혈류 흐름이 감소한다. 그럼 쉽게 말하면 뭐죠? 혈액이 천천히 흐른다는 거죠. 그러나 혈관 질환이 생기면 안 좋겠죠. 여태까지 주인공은 혈액 응고로 보입니다. 그죠? 그리고 이러한 이때까지 설명했던 혈액 응고 설명했죠. 요 필기했던 거요. 혈액 순환에 비타민 K가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되어 있죠. 그럼 이 문단의 시작이 무엇입니까? 비타민 K가 주인공이라는 걸 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1문단의 맨 끝과 2문단의 첫은 중요합니다. 따라봐. 1끝, 2첫. 이 글 전체를 지배하는 말입니다. 알겠어요? 자, 그럼 우리의 주인공은 선생님이 여러분한테 있을 만한 형광펜을 꺼낼게요. 노란색으로 비타민 K를 칠할게요. 그리고 여러분 3문단을 보면 비타민 K가 또 나옵니다. 맞죠? 그리고 4문단에도 비타민 K가 나오고요. 5문단 역시 비타민 K가 많이 나옵니다. 그죠? 그럼 이 글은 뭐에 관한 글이다? 비타민 K에 관한 글이다. 이렇게 알 수 있죠? 자, 그러면 이 글 전체를 지배하는 문장을 한번 볼게요. 자, 보세요. 쌤 지금 어디를 보여주고 있습니까? 맨 위에. 1문단 맨 아래를 보여주고 있죠. 그럼 1문단에서 비타민 K보다 더 많이 반복된 말은 무엇입니까? 혈액의 응고죠. 여기까지 이해됩니까? 그리고 그 다음에도 혈액 응고가 나오죠, 여러분. 근데 빠진 게 뭡니까, 지금? 노란 거와 빨간 거 사이에. 노란 거와 빨간 거 사이에 혈액의 원활한 순환이 빠져 있습니다. 그죠? 이해됩니까? 그래서 선생님이 이거를 여러분이 3번 형광펜인 파란색으로 혈액의 원활한 순환을 칠할게요. 그러면 이 빨간 거, 파란 거, 노란 거를 쌤이 말하면 내가 2번 말할게. 이해할 수 있습니까? 비타민 K는 혈액 응고를 돕는다와 비타민 K는 혈액 순환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이렇게 나눌 수 있겠죠. 그러면 이 문단은 혈액 응고에 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 이해됩니까? 그러면 여러분 4문단에 보면 비타민 K의 또 다른 기능은 무엇이겠습니까? 당연히 혈액의 원활한 순환이 되겠죠. 여기 보면 혈관 석회화 이런 말이 나오죠, 여러분. 이해됩니까? 그리고 5문단은 전체를 종합하는 문단이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자, 생명은 프로세스가 중요해요. 프로세스가 뭐죠? 과정이죠, 그죠? 맞죠? 그러면 과정이라고 하는 거는 여러분 절차, 단계 이런 말로 바꿀 수 있습니다. 열심히 학생들 필기하고 있죠? 열차, 단계, 순서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과학 지문에서는 요 프로세스가 중요합니다. 경제 지문에서도 중요하고. 그러면 이제 잘 따라와야 됩니다. 알겠죠? 그래서 여기서 애들이 멘붕에 오는 애들이 많아요. 자, 비타민 K는 혈액 응고를 돕는다고 했습니다. 지방을 뺀 사료를 먹인 병아리의 경우
지방에 녹는 어떤 물질이 있습니다. 어떤 물질. 그럼 얘가 뭐 됐다? 뭐 됐다? 결핍됐어. 그랬더니 혈액 응고가 어떻게 된다? 지연된다. 그럼 이렇게 뒤집어 볼래? 얘가 없으니까 얘가 지연됐지 얘들아. 얘가 없으니까 얘가 잘 안 됐으니까 거꾸로 말하면 얘가 있으면 얘가 잘 되겠네요. 어떤 물질은 무엇입니까? 그렇죠. 왜냐면은 얘가 이걸 돕는다 그랬잖아. 근데 얘가 없으니까 얘가 안 됐지, 그제? 그럼 혈액 응고는 같은 말이잖아. 따라서 얘가 있어야 얘가 잘 되는 거니까 얘가 비타민 K겠죠. 이해됩니까? 그러면 그 다음 문장에 있는 그 물질은 앞에 나왔던 어떤 물질입니까? 어떤 물질이죠? 그게 바로 비타민 K가 된다는 거죠. 이해됩니까? 자, 여기까지 잘 따라왔어요. 혈액 응고 또 나왔습니다. 혈액 응고에 관한 얘기입니다. 이게 한마디로 말하면 뭐가 됩니까? 비타민 K는 혈액 응고를 돕는다. 맞죠? 단백질로 이루어진 다양한 인자들이 관여하는 연쇄 반응에 의해 일어난다. 우선이라는 말을 썼지 얘들아? 이거를 다른 말로 바꾸면 첫째예요. 첫째. 쌤은 접속어에다가 세모를 쳤습니다. 자, 첫 번째.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혈액 응고 인자들이 활성화된 이유. 자,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자, 그러면 선생님이 요거를 밑줄 칠게요. 요걸 밑줄 칠게요. 그리고 1단계라고 할게. 이후 프로트롬빈이 활성화되어 트롬빈으로 전환되고 트롬빈은 혈액에 녹아있는 피브리도겐을 불용성인 피부를 바꾼다. 이렇게 읽었어요. 그러면 여기 이후라는 단어도 접속어죠, 여러분. 따지고 보면 담화 표시입니다. 그러면 두 번째는 뭐가 됩니까? 프로트롬빈 활성화. 이게 2번이지. 펜을 자꾸 바꾸지 마세요. 펜을 한 개로 합니다. 그 다음에 프로트롬빈이 트롬빈으로 전환이 3단계입니다. 그 다음에 트롬빈은 피브리도겐을 피브린으로 바꿉니다. 트롬빈이 피브리도겐을 피브린으로 바꿉니다. 이게 4단계가 돼. 요걸 좀 정리해 볼게, 얘들아. 여러분, 선생님이 전등을 끄면 어두워지죠. 스위치를 온, 오프 한 겁니다. 알겠어요? 근데 스위치가 있다 하더라도 켜지 않으면 우리 실내가 밝지 않죠. 이 활성화라는 단어는 여러분이 활성화되다, 켜진다고 생각하면 쉽습니다. 그러면 비활성화는 오프가 되겠죠. 그래서 첫 번째 단계는 쌤 옆에다 메모를 할게요. 자, 첫 번째는 혈액 응고 인자가 켜진다. 1단계. 그 다음 넘어갈게. 그 다음에 프로트롬빈이 켜진다. 됐습니까? 그 다음에 프로트롬빈이 뭐로 바뀐다? 트롬빈으로 바뀐다. 이까지 됐습니까? 그러면 트롬빈은 뭐로 바꿉니까? 피브리도겐을 피브린으로 바꾸죠, 여러분. 여기서 놀라운 사실을 가르쳐 드릴게요. 이 피브린을 쌤이 보라색으로 칠했거든요, 얘들아. 그러면 이렇게 해야지 혈액 응고가 된다는 혈액 응고 과정이잖아요, 여러분. 피브린으로 바꿨죠. 피브린 한 번 나오지 않았어요, 여러분. 여기 보시면 피브린이 여기 있죠, 여러분. 맞죠? 그럼 피브린이 안 만들어져서 섬유소 그물이 안 만들어질 테고, 섬유소 그물이 안 만들어지면 혈액 응고가 안 되겠죠. 근데 여기서 어떤 단계에서 비타민 K가 관여한다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겠죠, 여러분. 자, 이제 드디어 나옵니다. 비타민 K는 프로트롬빈을 비롯한 혈액 응고 인자들이 간세포에서 합성이 될 때 이들의 활성화를 돕는데, 그럼 여기서 보세요. 여기 온 있고 여기 온 있죠. 여기 보세요. 쌤 파란색으로 동그라미 쳐줄게. 자, 여기도 온이 있고 여기도 온이 있습니다. 이때 활성화에 비타민 K가 관여한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활성화는 켜지는 거, 칼슘 이온과의 결합을 통해 이루어진다. 활성화는 뭐다? 칼슘 이온과 결합이다. 누가? 단백질 인자들이, 혈액 응고 인자들이. 이들
혈액 단백질이 칼슘 이온과 결합한다. 아, 혈액 단백질이 칼슘 이온과 결합하는 게 활성화구나. 이해됩니까? 근데 그러려면 카르복실화가 되어 있어야 된대요. 그 전에. 아, 좀 어렵다, 그지? 그러면 조금 정리하면서 가볼게. 여기 온 보세요, 온. 자, 여러분 대답하면 돼요. 온 대답하면 돼요. 자, 여기 쌤이 파란색으로 따라가 볼게. 자, 여기 활성화 된다는 거 있잖아, 얘들아. 활성화. 활성화가 된다는 것은 무엇을 뜻합니까? 그렇죠. 혈액. 단백질이 플러스 칼슘 이온과 결합하는 거라고 했죠. 이해됩니까? 그러면 이 활성화를 쌤이 네모쳐 볼게. 이게 활성화야. 이거 되려면 그 전에 뭐가 돼 있어야 된대? 혈액 카르복실화가 되어 있어야 된다고요. 알겠어요? 카르복실화. 카르복실화가 되어 있어야 된대요. 자, 그러면 카르복실화는 단백질을 구성하는, 여러분 아미노산이 단백질을 구성하는 성분입니다. 아미노산이 결합해서 단백질을 만들어요. 알겠어요? 우리 프로틴이지 얘들아. 근데 그 아미노산 중에 글루탐산이라는 아미노산이 있는데 감마 카르복시 글루탐산으로 바뀌는 것이 카르복실화래요. 좀 복잡하죠? 자, 그러면 카르복실화는 뭐가 뭐로 바뀌는 거다? 여러분 대답해 줄래요? 천천히 해줘. 뭐가 뭐로 바뀌는 거다? 아미노산 중 글루탐산이 감마 카르복시 글루탐산으로 바뀌는 것. 이해됐지? 얘가 아미노산이 바뀌는 겁니다. 알겠어요? 아미만 써놓을게. 글루탐산이 감마 카르복시 글루탐산으로 바뀌는 게 카르복실화다. 이해됩니까? 쌤 처음부터 다시 해줄게요. 여기 보시면 자, 대답하면 됩니다. 칠판 보고 대답하면 됩니다. 혈액응고를 다른 말로 무엇이랍니까? 혈병이라 합니다. 혈액응고가 되려면 두 개가 결합해야 됩니다. 어떻게 됩니까? 섬유소금과 혈소판발. 그 중에 섬유소금을 뭐가 만든 겁니까? 뭉칠 겁니까? 피브릴을 뭉친 겁니다. 여기까지 이해됐죠? 자, 그러면 이번에 혈액응고의 프로세스를 봅시다. 첫 번째, 혈액응고전자들이 활성화되지. 그 다음에 말해야 돼요. 프로트롬빈 활성화되죠. 그 다음에 프로트롬빈이 트롬빈으로 바뀌죠. 그 다음에 트롬빈이 피브린 호겐을 피브린으로 바꾸죠. 요게 나중에 섬유소금으로 만드는 놈이죠. 그죠? 근데 이렇게 만들 때 분명히 활성화가 되어 있어야 되잖아, 얘들아. 활성화가. 그럼 활성화라는 게 뭔데요? 혈액 단백질이 칼슘이온과 결합하는 거죠. 근데 이게 되려면 그 전에 뭐가 돼 있어야 돼? 카르복실화 되어 있어야 되지. 카르복실화는 무슨 뜻입니까? 글루탐산이 감카글로 바뀌는 걸 말하죠. 그러면 비타민 K가 무슨 역할을 하는데, 비타민 K에 의해서 카르복실화 되어야 활성화 가능 표적 단백질을 비타민 K 의존성 단백질이라고 한답니다. 내 말 이해됩니까? 그러면 카르복실화가 아미노산을 바꾸잖아. 근데 그 아미노산이 단백질을 만들지. 단백질을 만드는데 그 단백질들이 혈액응고 단백질들이란 말이야. 근데 비타민 K가 없으면 활성화를 못하는 단백질들이란 말이지, 얘들아. 그래서 쌤이 오른쪽에 정리했을 때 맨 위에 파란색 있잖아, 얘들아. 이때 관여하는 게 누구라고? 비타민 K라는 얘기를 하는 거야. 졸라 복잡하죠, 여러분. 근데 이 문제를 알아야, 여러분 마지막 문제가 13번 문제입니까? 보기 있는 문제? 이 문제를 맞출 수가 있어요. 이걸 이해해야. 이까지 됐습니까? 자, 글을 여러분 몇 프로 정도 한 것 같아요? 길이상으로는 50%. 한 50% 정도 했죠. 근데 내용상으로는 80%인 거예요. 이제 쌤 좀 천천히 해줄게, 얘들아. 자, 3번 다. 비타민 K는, 자, 읽어보세요. 소리 내서 시작. 비타민 K는 식물에서 합성되는 비타민 K1과 동물세포에서 합성되거나 미생물 발효로 생성되는 비타민 K2는, 왠지 이 둘의 차이점을 물어볼 것 같지 않냐? 비타민 K를 K1과 K2로 나눴지, 그지? 근데 얘는 어디서 합성된다?
식물에서 합성되고 얘는 어디서 합성된다? 동물 세포나 미생물 발효란 말이야. 그지? 그러니까 이걸 우리 채소 많이 처먹으면 이게 되는 거지. 그지? 채소 많이 먹어야 돼. 야채, 채소. 과일. 그다음에 얘는 고기도 많이 먹고, 그지? 또는 미생물 발효로 생성되니까 치즈라든지 요구르트라든지 김치라든지 청국장 이런 거 많이 먹어야 되겠죠. 근데 녹색 채소니까 너네 녹색 채소는 뭐가 많겠니 얘들아? 당연히 식물이니까 비타민 K겠지. 함유하고 있기 때문에 일반적인 권장 식단을 따르면 학교에서 급식 우리 영양사님이 조리장님이 딱 이렇게 성분 다 잰단 말이야. 알겠니? 그러면 혈액 응고에 차질이 생기지 않아요. 자, 여러분 여기 보세요. 그동안은 여러분 이해한 거 그거 아닙니까? 비타민 K는 혈액 응고를 돕는다. 맞죠? 근데 혈액 응고가 쌤 빨간색으로 썼니? 빨간 형광펜이었니? 빨간 형광펜이었니? 네. 그쵸? 맞죠? 근데 이번에 이 얘기를 합니다. 비타민 K를 K1과 K2로 나눠 놓고 뭐가 혈액 응고를 돕는다고 지금 말하고 있니 얘들아? K1을 얘기하고 있잖아. 그러니까 K가 두 개 있었잖아. K1, K2. 비타민 K를 둘에 나눴고 비타민 K가 K1이 혈액 응고를 돕는다고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이제 빠진 게 뭡니까? 얘기 안 한 게 K2지, 그지? 그럼 K2는 무슨 역할을 하겠습니까? 당연히 1문단 맨 끝에 나왔던 혈액 응고 얘기했고 얘기 안 한 거 있지 얘들아. K2가 혈액 원하는 수는 순환을 돕는 거를 얘기하겠죠, 여러분. 어떻게 그걸 바로 왔는데? 그러니까 내가 말은 뭐냐면 1문단의 마지막 문장을 되게 주목하라는 얘기를 하는 거야. 처음에 이거를 만약에 포착을 못했다고 하자. 알겠냐? 글을 쓰는 사람은 다 계획하고 논문 쓰듯이 쓰는 사람이야. 왜냐면 이 사람은 학자이기 때문에. 대학교 2학년 되는 수준의 아이들이 이 글을 보고 이해할 수 있게끔 작전을 짜서 얘기를 해주는데 그 힌트를 줬는데 그걸 놓쳐버린 거지. 그래서 모르긴 몰라도 내가 말했던 1문단 끝, 2문단 첫을 되게 주목해서 보라는 거지. 애들이 그렇다? 이걸 얘기하잖아? 이거는 이해하고 그 다음을 놓쳐버려. 앞에 말했던 걸 잊어버린다니까. 그리고 이렇게 얘기해야지. 니네 3문단만 본다고 하자. 내 말 이해돼? 머릿속에 남아있는 게 혈액 응고를 비타민 K가 돕는다는 말이 남아있지 얘들아. 근데 여기서 K1, K2로 나눠놨단 말이야. 그리고 한다는 말이 얘는 녹색 채소는 얘가 많이 있으니까 이걸 그대로 따르면 혈액 응고 사질이 없어요. 그러니까 K1하고 연결할 수 있지 얘들아. 그럼 우리 머릿속에 생각해야지. 뇌가 있다면 그럼 K2는 뭐 하는데? 뭐 다른 기능 없어? 생각을 해야 되지. 그래놓고 또 다른 기능이란 말을 했잖아 얘들아. 지금 얘기 아까 했단 말이야. 그지? 까먹었다 칩시다. 오케이? 까먹었다 치자고. 알겠니? 이게 무슨 기능을 하는지. 혈액의 원하는 순환 캐치하면 그러니까 혈액순환이구나 하면 되지. 읽어보면 혈액순환인 걸 알 수 있잖아요 여러분. 이거를 이해됩니까? 자 그럼 묶어볼게. 역설법이 영어로 패러독스지 얘들아. 패러독스는 뭡니까? 왔다 갔다 할래? 어려워의 모순이라고 했죠. 나한테 배웠잖아. 그지? 이런 거잖아. 입 다물고 떠들어 이런 거 아니야. 소리 없는 아우성 이런 거 아니야. 그지? 앞뒤가 부딪히는 거. 그러면 나이가 들면 쉽습니다. 나이가 들면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가 되면 뼈 조직의 칼슘 밀도가 낮아지죠. 이런 밀도는 뭡니까? 부피분의 질량이죠. 부피분의 질량인데 부피가 똑같다면 질량이 더 무거운 게 밀도가 더 큰 겁니다. 알겠습니까? 여기 플라스틱 공이 있고 자 똑같은 거. 자 여기 스티로폼 공이 있고 쇠공이 있습니다. 알겠어요? 크기 모양이 똑같아. 그러니까 뭐가 똑같은 거야? 부피가 똑같은 거죠. 근데 얘는 졸라 무겁고 얘는 가볍지. 누가 더 무거워요? 쇠공이 엄청 무겁죠. 그럼 얘는 밀도라는 말이 낱말 그대로 빽빽히 모여있는 정도라는 뜻이잖아. 그럼 부피분의 질량이니까 손 치워. 손 치울 때까지 뿌리는데? 정신 번쩍 스프레이. 모이스처. 좋아. 자, 그래서 밀도라는 말은 얘들아 부피분의 질량이라 부피가 똑같다면 질량이 더 무거운 게 밀도가 더 높은 거잖아 얘들아. 근데 우리 뼈라는 놈이 있잖아. 뼈라는 거. 뼈가 칼슘 밀도가 낮아진다는 거는 부피는 그대로인데 뭐가 낮아진다는 거야? 무게가 가벼워진다는 거지. 그 왜 그런 줄 압니까? 여기 보면은 골다공증이라고 돼 있지 얘들아. 골은 뭐야? 골. 뼈고 다는 뭐야? 많은 거고 공은 구멍이죠. 뼈에 구멍이 많이 생겨서 치즈처럼 숭숭 구멍이 생기니까 그만큼 가벼워지지 않겠니 얘들아? 그럼 이를 보충하려면 뭘 먹어야 돼?
칼슘 보충제를 막 할머니, 할아버지가 드신단 말이 알겠냐? 근데 칼슘 보충제를 왜 먹었는데? 뼈의 밀도를 높이기 위해서. 내 말 이해돼? 그러니까 뼈는 칼슘으로 만들어졌으니까. 그러면 섭취했습니다. 근데 혈액 내에 칼슘 농도는 높아집니다. 무슨 말이에요? 이게 어디로 보내려고 했는데? 뼈로 보내려고 했는데 어디로 간다고요? 혈액으로 간다고요. 혈관으로 가버린다고. 그러니까 골 밀도는 안 높아지죠. 그럼 왜 먹은 거야? 그죠? 그래서 오히려 혈관벽이지. 혈관벽 파이프 있잖아, 얘들아. 그 벽에 칼슘염이 침착, 가라앉아서 붙어버리는 혈관 석회화가 생기는 겁니다. 이게 좋은 거야, 안 좋은 거야? 그러면 이물질 같은 게 많이 생기잖아, 파이프에. 맞지? 그러니까 우리 배수구 같은데 우리 찌꺼기 많이 쓰고 머리카락 끼면 물이 잘 안 내려가는 거 똑같은 거야. 그러면 동맥이 딱딱해져요. 이 경화야. 이해되니? 혈관 질환이 생기면 갑자기 뇌로 가는 경동맥 같은 게 막혀버리면 뭐 뇌졸중이나 뇌출혈로 죽어버릴 수도 있는 거잖아. 그러면 이거는 혈관 근육세포에 의해 되는 MGP라는 단백질에서 억제를 된대. 그럼 MGP는 좋은 거야, 안 좋은 거야? 혈관 석회화는 MGP에 의해 억제된대. 얘가 좋은 거야, 안 좋은 거야? 혈관 석회화. 안 좋은 건데 MGP가 얘를 억제하니까 얘는 좋은 거야, 안 좋은 거야? 되게 좋은 거지. 근데 MGP 할 때 P가 뭐겠니? 단백질이니까. 프로틴이겠지. 근데 단백질은 뭘로 만드니? 아미노산. 근데 아미노산을 글루탐산을 감마 카르복실 글루탐산을 바꿔주는 게 누구니? 카르복실화 시키는 애가 비타민 K죠. 내 말 이해됩니까? 그러면 얘가 되게 좋은 거잖아, 얘들아. 근데 이 MGP가 바로 비타민 K 은조성 단백질이기 때문에 MGP를 만들려면 비타민 K가 관여해야 된다는 거죠. 그럼 거꾸로 말하면 얘가 부족하면 어떻게 될까요? 부족하면 MGP 못 만들죠. 맞죠? 그럼 MGP 못 만들면 어떻게 됩니까? 혈관석화 생기죠. 그럼 거꾸로 뒤집어봐. 비타민 K가 충분하면 뭐가 될까요? MGP 단백질 졸라 활성화되겠지. 활성화되면 어떻게 될까요? 혈관석화 억제되죠. 그러면 이 문제 있잖아, 얘들아. 골치 아픈 문제가 아니야, 이 문제. 11번 문제 푸는 내 방법을 가르쳐줄게, 얘들아. 이거를 빨리 푸는 방법은 소거법으로 풀지 않는 거예요. 역설이라 그랬잖아. 소거법은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하나씩 제껴 나가야 되잖아. 그러니까 바로 푸는 방법은 다이렉트 푸는 거, 이걸 찾는 거예요. 역설이면 칼슘을 먹었는데 칼슘이 필요하다? 이런 거야. 뼈 때문에 뼈로 가라고 칼슘 먹었는데 뼈로는 안 간다. 이게 그거야. 이런 거 2번 아니야, 이거? 이걸 먹었는데 필요해, 여전히? 그거 왜 먹은 거야? 이렇게 찾는 방법이 있죠. 이까지 이해되나? 다음 두 번째는 소거법으로 확인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알겠죠? 자, 첫 번째. 칼슘 보충제를 섭취하면 오히려 비타민 K1의 효용성이 감소한다. 여러분, 칼슘 보충제를 먹었잖아, 얘들아. 그럼 혈관 석회화가 생길 거 아니냐고. 그러면 그때 뭐가 필요해? 비타민 K가 나타나면 더 쓸모 있을 수 있겠지. 그리고 나중에 알면 효용성이 증가할 거고, 최종적으로 보면 K1도 아니야. 얘는 K2야. K1은 뭐 하는 역할을 했어? 혈액 응고를 돕는 것이지. 내 말 이해됩니까? 요거는 확실히 틀렸고 요거도 틀린 거라고 볼 수 있어요. 그 다음에 3번 넘어갈게. 칼슘 보충제를 섭취해도 골다공증은 막을 수 없죠. 근데 혈관 건강이 개선된답니다. 칼슘 보충제를 먹으면 혈관 석회화가 생기죠. 그 생기면 혈관 건강이 개선이 안 돼야 되지 않아요? 그리고 칼슘 보충제를 섭취하면 혈액 내 단백질이 칼슘과 결합하여 혈관 벽에 칼슘이 침착된다. 이거 완전 뇌피셜 아니에요? 이거는 본문에 없는 말입니다. 그 다음에 5번. 칼슘 보충제를 섭취해도 혈액으로 칼슘이 흡수되지 않아. 칼슘 보충제를 먹으면 어떻게 된다 했지? 혈관 석회화가 생긴다 했지 않았니? 뼈로 안 가고 어디로 간다 그랬어? 혈액으로 간다며요, 여러분. 내 말 이해돼요? 이렇게 둘 푸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12번 문제는 K1과 K2 문제입니까? 이해됩니까? 자, 그러면 요거를 괄호 칠게, 얘들아. 그러면 기억을 보면 K1은 간세포에서 합성된다고 나왔지, 얘들아. 근데 좀 이상하다. 선생님이 기억하기로는 빨간색 형광펜 꺼낼게요. 여러분, 빨간색 형광펜 썼죠, 여러분? 썼죠, 여러분? 썼으니까 이렇게 할게요. 빨간색 물결 빛줄 가능하면 해볼게요. 아껴둘게요.
간세포에서 합성된다 그랬지, 얘들아? 12번 틀린 사람 손 들어보세요. 자, 그럼 보시면, 여기 보세요. 아까 보면, 여기 보면은, 여기 보시면, K1은 어디서 합성된다고 나와 있어요, 여러분? 보세요. 이거 보세요. 어디서 합성됩니까? 식물에 간세포가 있습니까, 여러분? 아니, 우리 그 풀떼기나 나무에 간세포가 있냐고요. 틀렸죠, 일단. 그러면 간세포 한번 본 적이 있는 것 같지 않아? 어디 있냐면은, 여기 보세요. 이 문단에 간세포에서 합성된다고 돼 있죠. 그 간세포 합성되는 거는 비타민 K1이 아니고 혈액 응고인자들이죠. 이걸 여러분 착각 오해했을 수도 있겠다. 그지? 그래서 이거는 근거를 찾았습니다. 그러면 적절해요? 적절하지 않아요? 적절하지 않아요. 이해됩니까? 내 말 이해됩니까? 그 다음에 니은은 기억과 달리 지방과 함께 섭취해야 된다. 우리 아까 지방에 녹는 어떤 물질이라고 그랬죠, 여러분. 근데 꼭 지방과 함께 먹을 필요는 없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녹든 안 녹든 그냥 먹든. 그리고 다를 이유는 뭐 있어요? 이해됩니까? 이해됩니까? 그 다음에 3번. 너네 아미노산을 변형한다는 말이 무슨 뜻이지? 아미노산을 변형한다가 뭐지? 그렇죠. 글루탐산이 감마 카르복시 글루탐산으로 바꾼다는 얘기지, 얘들아. 내 말 이해됩니까? 그러면 이걸 변형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비타민 K가 이걸 변형해야 카르복실화 되는 거고, 카르복실화 되어야 활성화될 수 있는 단백질을 비타민 K 의존성 단백질이라고 했잖아요. 따라서 이거 틀렸죠. 비타민 K1도 K2도 둘 다 비타민 K 의존성 단백질이기 때문에 이것도 틀린 거죠. 내 말 이해됩니까? 다음에 이거 어떨 것 같아요? 자, 단백질이 활성화되기 이전에 작용한다고 돼 있지, 얘들아. 잘 보세요. 단백질 활성화. 따라봐, 활성화. 활성화가 어디 있어요? 온이죠, 여러분. 또 온 이전에 뭐가 됩니까? 칼슘 이온이 결합했죠. 그 이전에 뭐 됩니까? 그럼 그 이전에 누가 관여해요? 비타민 K죠. 따라서 활성화 이전에 둘 다 관여해야 되잖아. 그 단백질을 우리는 비타민 K 의존성 단백질이라고 했기 때문에 4번이 맞는 말이죠. 5번은 졸라 웃깁니다. 일반적으로 결핍이 발생에 문제가 되는 경우도 없다. 여러분 기억이 부족하면 어떻게 돼요? 비타민 K1이 부족하면 어떻게 돼요? 혈액 응고가 안 되고 피가 출출 납니다. 안 멈춰요. 우리 몸에 피 다 빠져나갈 때까지 상처 하나 딱 나면 죽는 겁니다. 그런 사람이 있어요. 혈액 응고 안 되는 병이 있습니다. 비타민 K가 부족한 겁니다. K1. 그다음에 K2 부족하면, 니은 부족하면 어떻게 해요? 혈액순환 안 되고 혈관 질환 생기겠죠. 5번을 한 사람은 없겠죠. 그죠? 내 말 이해돼? 자, 마지막 문단 갈게요. 비타민 K1. 내가 이렇게 볼게. 빨간 거로 할게. K2 있잖아. 파란 걸로 할게요. 그러면 여러분, 이게 빨간 거 아니? 죄송합니다. 이거 빨간 거 아니에요, 이거? 맞아요. 이거 K1 맞죠, 여러분? 네. 그 다음에 파란 거. 이거 K2 아닙니까, 이거? 네. 맞죠? K2. 둘 다 우리 몸에 좋은 겁니다. 그죠? 차이점이 뭐였죠? K1은 어디서 합성되고? 식물. K2는 동물 세포나 미생물 발효에서 생성. 이해됩니까? 그리고 K1은 간세포에서 활성이 좀 잘 되고요. K2는 다른 세포에서 활성이 높답니다. 혈액 응고의 활성화는 혈액 응고 봐봐 나오잖아. 봐봐. 건이야 이거 봐봐. 혈액 응고 활성화는 누가? K1이고 그 외에는 K2가 담당한다며. 따라서 K2가 혈액의 순환에 관여하는 게 맞는 거죠. 주로. 이해됩니까? 따라서 일부 연구자들은 비타민 K를 많이 먹어라 라고 하지 마시고 비타민 K1과 K2를 구분해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K2 뭐를 하는? 혈액 순환에 좋은 치즈, 버터, 동물식품, 그 다음에 발효식품 늘려라라고 권고한답니다.
오늘의 결론은 치즈 많이 먹어라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고생한 거 애들이 멘탈이 붕괴된 부분은 이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피브리, 카르복실, 감마. 애들이 여기서 용어에서 작살나버린 거지. 그때는 선생님도 그랬어요. 풀 때 살짝쿵 날개에 정리하는 거 정도만 하면 어떨까? 내 말 이해됩니까? 오해 문제 없이 내 문제 되게 빡센 문제죠. 이해됩니까? 됐어요? 자, 그러면 10번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여러분 쉬울 거예요. 한번 보세요. 굉장히 쉬울 겁니다. 자, 혈전이 형성되면 섬유소 그물이 뭉쳐 혈액의 손실을 막는다. 가만히 생각해봐. 혈전이라는 게 어디서 생기는 혈병이야? 혈관 안에서 생기는 거지. 혈관 안에서 피떡이 생긴 거야. 그러면 섬유소 그물이 뭉쳐서, 그쵸? 얘도 혈병이잖아. 혈전도 혈병입니다. 혈액 응고죠. 근데 섬유소 그물과 혈소판막이가 뭉칠 거잖아요. 그럼 혈액 손실을 막는다 그랬는데 혈관 내부에서 덩어리가 생겼잖아. 근데 무슨 혈액 손실을 막아? 오히려 동맥경화가 생기지 않아요? 상처가 생겼을 때, 밖에 있을 때 얘가 하면 피떡이 되지만 안에 있는 게 어떻게 됩니까? 내 말 이해돼? 응. 그래서 땡, 이해되니? 혈액 응고가 되려면 혈소판막이가 형성돼야 된다. 응? 여러분 말해볼래요? 혈액 응고는 뭐 플러스 뭐? 혈소판막이 플러스 섬유소 그물. 당연한 거 아니야, 얘들아? 혈액 응고는, 그지? 혈액 응고는 섬유소 그물, 얘가 피브린이지. 플러스 혈소판 막이 이렇게 되는 거니까 당연한 말이지, 얘들아. 그럼 이게 봐. 혈액 손상 부위에 혈병이 생기려면 혈병이 혈액 응고죠, 여러분. 혈소판에 응집돼야 된다. 당연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 얘가 혈병이죠. 이해됩니까? 그 다음에 혈관 경화를 방지하려면 이물질이 침착되지 않게끔 해야 된다. 당연한 얘기 아닙니까, 여러분? 그 다음에 혈관 석회가 계속되면 동맥 내벽과 혈류에 변화가 생긴다. 이해되죠, 여러분? 쉬운 겁니다. 알겠어요? 그 다음에 대망의 13번. 윤석열이 별로 안 좋아할 문제. 킬러 문제. 이해됐니? 네, 여러분 풀 수 있어요? 알겠어요? X 찾는 문제입니다. 자, 여기 가는 트롬빈에는 작용 안 하고요. 비타민 K 작용을 방해한답니다. 와파린이라는 나쁜 애네, 그지? 자, 그러면 가를 많이 먹는 거야. 그러면 혈관 석회화를 유발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럼 한번 생각해 볼게. 얘를 방해했지, 얘들아. 그럼 얘를 방해하면 MGP가 생성이 활성화가 안 되겠지, 얘들아. 그럼 얘가 원래 얘를 방해해야 되잖아. 그럼 얘가 없어, 방해하는 놈이 없으니까 유발이 되겠네요. 이해되죠? 다음 두 번째. 이미 뭉쳐있는 혈전이 풀어지도록 한대요. 그러면 뭉쳐있는 혈전이 풀어진다, 이런 말이 했습니다. 혈전도 혈병이고, 혈병은 혈액 응고죠. 혈액 응고입니다. 그리고 피브린을 분해한답니다. 그러면 이제 대답해주세요. 혈액 응고가 되려면 뭐 플러스 뭐? 섬유소, 그물, 플러스 혈소판 막이 맞지? 섬유소, 그물은 뭘로 만들어집니까? 피브린이 모인 거라잖아. 그러면 혈전이 풀어진다는 거는 피브린을 분해하기 때문에 혈전이 풀어지겠죠. 이해됩니까? 다음 3번 답하자라. 3번, 난 3번 했다. 두 명이나 했네. 볼게. 다는 트롬빈 작용을 억제한답니다. 알겠어요? 그러면 혈액 응고 인자와 칼슘 이온의 결합을 억제한다고 나왔지, 얘들아? 그러면 이 말은 뭐예요? 이 말을 대입해야 돼요. 뭐지? 혈액 응고자 칼슘 이온의 결합. 이걸 뭐라고 하죠? 세 글자로. 활성화죠, 그죠? 그럼 활성화로 바꿀게요. 활성화를 억제한다, 이 말이지? 활성화를 억제한다. 활성화를 억제한다. 그러면 헤파린을 먹으면 트롬빈 작용을 못했지, 얘들아? 그러면